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김 씨,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친절했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던 사람. 그런데 그 느낌을 무시하고 지냈더니 나중에 큰 손해를 본 경험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이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대놓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투자 고민이 많은 시기에는 가짜 전문가가 나타나고 자녀 문제로 힘들 때는 그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될 때는 허위 정보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오늘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특히 첫 번째 유형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달콤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한 58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최근 퇴직을 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는 아직 일하고 있고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자니 답답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대로 늙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퇴직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투자도 공부해 볼 겸 당근 동네 모임에서 주식 투자 스터디를 찾아 참여했습니다. 3월 첫 모임, 동네 카페에 7에서 8명이 모였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의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특별했어요. 박 씨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요즘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스럽긴 하죠. 김 씨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이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유독 전문적으로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박 씨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애플도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선호해요. 클라우드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와, 정말 그런가요?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냥 관심 있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 증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 씨는 점점 박 씨에게 끌렸어요. 모임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박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김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투자 이야기 좀 더 해보고 싶어서요.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시작됩니다. 박 씨는 김 씨의 심리를 정확히 읽었어요. 이 사람은 외롭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다. 근처 카페에서 박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3개월 전에 산 애플 주식인데요. 박 씨의 휴대폰 화면에는 정말 40% 가까이 오른 수익률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김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런 일에 딱 맞으실 것 같은데요. 박 씨는 계속 김 씨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사실 김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성급해서 장기 투자를 못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차분하시니까 정말 성공하실 것 같아요. 김 씨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지만 외로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준다. 고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바로 이 순간부터 김 씨는 박 씨의 인정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2주 후 박 씨가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형님,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정말 좋은 정보를 하나 알게 됐는데 형님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호칭이 형님으로 바뀌었어요. 점점 친밀감을 높여가는 거죠. 다음 날 만났을 때 박 씨는 더욱 친밀하게 굴었어요. 형님, 사실 제가 몇 분만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수수료 같은 것도 받지 않고요. 그냥 좋은 분들이니까 도와드리는 거예요. 정말요? 왜 그런 걸 저한테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외로워요. 집에서는 아내가 맨날 잔소리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형님 같은 분들과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즐겁거든요. 박 씨는 김 씨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했어요.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동질감을 형성한 거죠. 한 달이 지나면서 박 씨는 점점 김 씨를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시장 상황을 알려주고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렸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김 씨는 점점 박 씨 없이는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형님, 이제 작은 걸로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5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김 씨는 망설였지만 박 씨에 대한 신뢰가 컸어요. 그런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제가 추천해 드릴 종목이 있어요. 삼성전자 관련 부품 회사인데 곧 대형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에요. 결국 김 씨는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정말 15% 올랐어요. 김 씨는 완전히 박 씨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박 씨가 그동안 공들여 준비한 결정적인 타이밍이었어요. 5월 초 박 씨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일인가요? 네이버가 AI 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는 내부 정보를 얻었어요. 다음 주에 공식 발표가 있을 건데 그 전에 사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넣는 게 좋을까요? 이번엔 최소 2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김 씨는 놀랐어요. 2천만 원이요? 그건 좀 큰 돈인데. 형님, 저도 3천만 원 넣었어요. 확실하니까 제가 먼저 넣은 거죠. 결국 김 씨는 2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입금한 지 정확히 10일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 씨, 그 투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지금 조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서요. 한 달이 더 지나고 6월이 되자 박 씨의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완전히 속은 거구나.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너무 믿어서 큰 실수를 한 경험 말이에요. 이들의 특징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절대 개인적인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체 모임에서 일반적인 정보만 공유하면서 신뢰를 쌓아가죠. 그 다음엔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자신의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성공을 먼저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500만 원으로 수익을 내게 한 다음 큰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의심하세요. 작은 성공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결정을 혼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투자 관련 대화는 반드시 녹음해 두세요.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의심은 불쾌하지만 확신은 우스꽝스럽다. 투자에서 확신을 주려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잔혹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60대 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동네 마트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 씨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사이가 됐죠.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이웃이었어요. 6개월 동안 그냥 그런 사이였죠.
오늘도 장 보러 오셨네요. 네, 한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이런 가벼운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최근 한 씨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32살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였어요. 엄마,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한 씨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벌써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만 뭔가 뒤처진 기분이었거든요. 우리 아들만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한 씨는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아들을 너무 과보호했나 아니면 너무 엄하게 키웠나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만난 이 씨가 평소와 다르게 말을 걸었어요. 한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 그냥 별거 아니에요. 한 씨, 저희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털어놓으세요. 혹시 자녀 문제예요? 한 씨는 순간 놀랐어요. 어떻게 자녀 문제라는 걸 알았을까? 아, 그냥 큰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요. 그러자 이 씨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거 정말 걱정되시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 씨는 갑자기 한 씨의 손을 잡았어요. 한 씨, 제가 정말 좋은 분을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중매쟁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중매쟁이요? 네, 그분이 성사시킨 결혼이 벌써 몇백 건이에요. 정말 실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한 씨는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즘도 중매쟁이가 있나요? 한 씨,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전문가한테 맡겨야 해요. 이 씨는 갑자기 열성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들도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35까지 혼자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 통해서 지금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어요. 한 씨는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정말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선생님이 좋은 여자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한 씨 아들 소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씨는 계속 한 씨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한 씨, 아들이 결혼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외로워해요. 그럼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진짜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한 씨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는 말 말이에요.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되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급해서 방법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일주일 후 이 씨가 다시 연락했어요. 한 씨, 그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한 씨 아들 프로필 보고 싶어 하세요. 사진이랑 간단한 프로필 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한 씨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사진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싫어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이 씨가 신나서 연락했어요. 한 씨, 대박이에요. 벌써 관심 있어 하는 여자분이 3명이나 나왔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정식으로 진행하려면 회비가 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회비요? 네, 200만 원이에요. 선생님이 좋은 여자분들 만나서 면접도 보고 집안 조사도 하고 그런 비용이 들거든요. 한 씨는 조금 놀랐어요. 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좀 비싸네요. 한 씨, 아들 결혼 비용 생각해 보세요. 요즘 결혼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에 비하면 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씨는 계속 한 씨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한 씨, 저희 아파트에서만 벌써 5가정이 이 선생님 통해서 결혼했어요. 다들 너무 만족해해요. 정말요? 네, 한 씨도 아시잖아요. 503호 박 씨 아들, 거기도 이 선생님 통해서 결혼한 거예요. 한 씨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박 씨 아들이 결혼한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죠. 한 씨는 결국 20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이씨, 그 일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지금 좋은 분 몇 명 만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아들이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가 봐요. 한 씨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까다롭다는 게 뭔가요? 제가 아들하고 얘기해 볼게요. 아, 그런 건 선생님이 직접 아들이랑 만나서 상담하실 거예요. 석 달이 지나자 한 씨는 직접 그 중매쟁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한 씨, 선생님이 지금 너무 바빠서 직접 만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다 전달해 드릴게요. 그때부터 한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4개월 후 한 씨가 다시 이 씨를 만났을 때 이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한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그런가 봐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환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 한 씨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완전히 속은 거구나. 한 씨는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자신의 모성애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 경험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평소에는 정말 친근한 이웃처럼 지내다가 상대방에게 고민이 생기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요.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절대 자신이 직접 한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아는 사람이 있다며 제3자를 내세워요.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진짜 자식 사랑이라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흔들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녀 문제는 당사자와 먼저 상의하세요. 평소 인사만 나누던 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면 의심하세요. 중간 사람만 믿지 말고 직접 만나서 확인하세요.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돕기는 하되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말라. 진짜 자녀를 위하는 길은 성급하게 뭔가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유형입니다. 이들은 가장 악랄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63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50대 여성이 앉았습니다. 어르신도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나요? 네. 나이가 드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죠.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정미자라고 해요. 아버지 모시고 왔거든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박 씨 이름이 호명됐어요.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르신 결과가 안 좋으셨나 봐요. 아, 혈압이 좀 높다고 하네요. 140에 90이 나왔어요. 아, 그럼 좀 걱정되시겠어요. 혈압이 높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정 씨는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정말 그러실 만해요.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워요. 정 씨는 박 씨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어요. 그리고 혈압약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제 아버지도 혈압약 드시는데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고 기침도 나오시고 그래요. 박 씨는 더욱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제가 건강관리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자연요법으로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박 씨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자연요법이요? 네, 약 없이도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정 씨는 명함을 꺼내서 박 씨에게 줬어요. 연락처 알려주시면 집에 가서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 말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 죽은 것이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들은 바로 이런 자연스러운 걱정을 악용해요. 박 씨는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였습니다. 혈압약의 부작용들, 자연요법의 장점들, 성공 사례들이 가득했어요. 일주일 후 정 씨가 전화를 걸었어요. 어르신, 자료 확인하셨나요? 네, 봤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르신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다음 날 근처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정 씨는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왔어요. 어르신, 혈압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정 씨는 충격적인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간 손상, 근육 통증, 기억력 저하, 심지어 치매까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용량이 점점 늘어나야 해요. 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의사들은 원래 안 알려줘요. 약을 팔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자연요법은 의사들이 잘 모르거든요. 정 씨는 계속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어르신, 혈압이 높으면 뇌출혈,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그런데 약으로만 혈압을 낮추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추천하는 자연요법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국에서 개발된 건데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정 씨는 여러 성공 사례들을 보여줬어요. 이분은 6개월 만에 혈압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도 다 끊으셨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게 뭔가요? 천연 성분으로 만든 건강식품이에요. 유럽에서 수입한 거라서 일반 약국에서는 구할 수 없어요. 박 씨는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300만 원인데 어르신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분이니까 250만 원에 해드릴게요. 박 씨는 놀랐어요. 250만 원이요? 좀 비싸네요. 어르신, 평생 혈압약 먹는 비용이랑 비교해보세요. 혈압약만 해도 한 달에 3만 원, 1년에 36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60만 원이죠. 정 씨는 계속 경제적 논리로 설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합병증 생기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한 번 걸리면 몇 천만 원도 순식간이에요. 박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25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어르신, 생각해보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한국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정 씨는 급박함을 조성했어요. 사실 이번 달에 주문하신 분들만 다음 달에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 달에 주문하시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럼 좀 더 생각해보고. 어르신, 혈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져요. 지금 140인데 치료 안 하면 곧 150, 160 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위험하죠. 박 씨는 공포감을 느꼈어요. 그럼 일단 해보죠. 결국 박 씨는 250만 원을 냈어요. 일주일 후에 택배로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이 왔어요. 정 씨가 설명해 준 대로 매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혈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140, 150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네.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2달째, 3달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건강식품들 때문에 속이 쓰린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정 씨에게 연락했어요. 정 씨, 이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도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속이 쓰린 것 같아요. 아, 그건 호전 반응이에요.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6개월이 지나도 혈압은 그대로였어요. 박 씨는 결국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런 건강식품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나요? 어르신, 그런 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에요. 혈압은 약물 치료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때서야 박 씨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기를 당한 거구나. 박 씨는 그때 가장 큰 절망감을 느꼈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해 본 경험 말이에요. 이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고 해요. 기존 치료법의 문제점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심어줘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항상 비싸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논리로 합리화시켜요. 평생 약값보다 싸다. 합병증 치료비 생각하면 공짜. 이런 말로 고민을 잠재워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적 압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만 특가, 수량 한정, 빨리 안 하면 병이 더 악화, 이런 말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건강 관련 정보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자연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의료진을 불신하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기적 같은 효과를 약속하는 건 의심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건강은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을 이용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투자 전문가 가면을 쓴 사람들. 이들은 우리의 외로움과 인정 욕구를 이용해서 천천히 신뢰를 쌓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돈을 노립니다. 둘째, 자녀 관계를 파고드는 사람들. 이들은 평소에는 평범한 이웃으로 지내다가 우리에게 자녀 관련 고민이 생기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셋째, 건강을 빌미로 다가오는 사람들. 이들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조성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강요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우리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 인정욕구,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중년 이후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악용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해요. 이들에게 당하는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퇴직 후 갑자기 많아진 시간,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의 허전함,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감.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어요. 그럼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첫째, 내 마음의 빈 공간을 먼저 채워야 해요. 새로운 취미 활동, 의미 있는 봉사 활동, 친구들과의 꾸준한 만남.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면 이런 사람들이 파고들 틈이 없어져요. 둘째, 가족과의 소통을 늘려야 해요.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외부의 가짜 관심에 속지 않아요. 셋째, 건강한 의심을 가지세요.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줄 때, 좋은 기회를 제공할 때, 해결책을 제시할 때 항상 왜? 라고 물어보세요. 넷째, 결정을 혼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과 상의하세요. 다섯째, 쎄한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섯째, 기록을 남기세요. 돈이 오가는 일이나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일곱째, 이런 사람들에게 당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들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속상해하실 필요도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물길을 막는 둑을 쌓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단단한 둑을 쌓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사기로 피해를 본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0%를 차지했어요. 피해 금액도 평균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중에서 신고를 한 사람이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창피해서 가족이 알까봐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피해를 당하셨다면 꼭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쓴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죠.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고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분명 더 달콤해질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나만 이런 일을 당했나 하고 혼자 속상해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지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중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런 나쁜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달콤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